지난 7월 15일 중국 2분기 GDP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가 중국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방송의 정점 CNBC에서는 중국의 현재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시절보다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투자은행이라면 빠지지 않는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면서 3.3%에서 2.8로 내려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 중국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2.5%를 기록 중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감소 원인을 몇 가지 이유로 설명했는데요. 먼저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의 대가, 또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공장 탈중국화, 중국 부동산 붕괴, 기후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만 중국은 나홀로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제금융기구 IMF는 중국의 과다 기업 부채로 인해 한국 IMF 사태와 같은 위기 초래할 수도 있다라며 경고하였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기록적인 폭염까지 시달리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 40도를 넘나들며 1961년 이래 가장 긴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에어컨 등 전자기기의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수력발전소의 수위는 낮아져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강 중 하나인 양쯔강은 강바닥이 모습을 드러내고 양쯔강과 이어지는 중국 최대 크기 담수호인 포양호와 둥팅호는 평소 이맘때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전력난으로 중국의 가동 공장 중 16,000이 넘는 곳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전력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부동산 같은 실물 경제가 풍비박살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도 전인 작년,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중 하나인 헝다는 이미 디폴트 선언을 하였고, 다른 부동산 업체 카이사 그룹, 컨트리가든과 같은 굵직한 곳도 파산 직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는 중국 부동산 업체 중 최소 5분의 1이 파산할 것이며, 이로 인한 400조가 넘는 채무는 불이행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항상 내수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국제 무대에서 배짱을 부리던 중국이 이번 위기에도 큰 소리를 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